자, 여러분, 지난 일주일 잘 지냈는지요? 오늘은, 어, 논리적 말하기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할 것인데요. 뭐, 이런 부분은 이번 시험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의, 그 어떤 능력의 배양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는 부담 없이 이렇게 시간 내어서 좀 편할 때 한번 이렇게 들어보세요. 일단 그 논리적 말하기 전에 원래 책 교재를 보면 비판적 생각학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 보면 표현의 기술에 들어가서 보면 이제 비판적 생각하기, 논리적 말하기, 학술적 글쓰기 이런 거 있는데요. 저도 자꾸 글쓰기 같은 문제가 좀 우리가 좀 신경을 좀 써야 되는 부분인데요. 왜냐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많은 지식이 쌓이면 이제 말로도 주로 많이 표현을 하겠지만 주로 뭐 80% 이상 말로 표현하겠지만 또 나름대로 본인의 저자를 하나 그 뭐라죠 책을 하나 만들어야 될 경우도 있을 거잖아요. 정말 누구라도 자기 책을 하나 가지는 것도 좋겠죠, 그요? 그때 좀 자기만의 어떤 그런 그 글을 가진다면 좀 누구 말대로 좀 아주 미사수르한 그런 것을 자기의 감정을 어느 책자나 글로 표현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께 그런 어떤 것을 한번 당부를 해봅니다. 자, 그런 걸 하기 위해서 보통 책을 읽을 때 이제 조금 이 과목의 가장 스타트는 가장 키 포인트는 스타팅 포인트는 그 독서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무엇보다 이제 독서를 함으로써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 이게 바로 뭐 종교로 이야기하면 완전히 독서교죠, 독서교, 그죠? 완전 신앙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독서를 하시다 보면 뭐 여러 가지로 다 좋아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그 거의 뭐 삶의 진리라고 할 수도 있겠죠. 저는 뭐 좀 가장은 아니고 좀 세게 좀 표현하자면 그렇습니다. 그 안에 많은 진리를 여러분들이 발견할 수 있거든요. 아무튼요, 오늘은 지난번에 우리가 못 봤던 그 책을 읽으면서 좀 메모하는 어떤 그런 습관을 가지려는 그 우리나라의 아주 한번 이분이 고등학교 이하이든가 교수님이신데요. 그 아주 우리나라의 지성인 최고 지성인들 중에 한 분이에요. 아주 강의도 잘하시고 그런데 이분을 한번 강의를 한번 들어보세요. 같이 한번 들어봅시다. 저도 사실 좀 초반부만 좀 들어보고 괜찮을 것 같아서 여러분들과 한번 같이 한번 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보여드리려다가 시간상 좀 못 드렸는데요. 한번 이거 보고 간단하게 논리적 말하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고 요번 주일은 제가 오늘 강의 외에 한 보강을 하나 더 할 겁니다. 아마 다음 주에도 아마 2개를 더 할 것 같는데 학사 그 커리큘럼상 이수를 여러분들께 제가 강의를 해야 될 실수가 있거든요. 아무튼 이제 너무 부담 없이 그렇게 오랫동안 잡고 있을 건 아니니까 제가 한 번씩 학기 전까지는 들어오셔서 꼭 열람해서 학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일단 요 고미숙 씨의 강의부터 한번 듣는 걸 해보죠. 강연 한 15년 동안 다시 할게요. 제가 지난 한 15년 동안 20권 정도의 책을 썼어요. 생각하면 이제 좀 기적 같기도 합니다. 왜냐면 저는 어렸을 때 제가 저자가 된다는 걸 상상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재능도 전혀 없었기 때문에 누구도 저한테 그런 기대를 하질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돌이켜보니까
써서 그걸로 밥벌이를 하고 사회적 관계를 만들고 또 제 생활을 이렇게 건강하게 이끌어가는 양생의 기법으로도 이 책을 활용하고 이런 자신을 발견을 하게 된 거예요. 책이나 글쓰기가 뭐길래 내 인생이 이렇게 여기에 이제 이끌려갔고 이렇게 해서 이제 중년을 이렇게 잘 통과하게 됐을까? 이거에 대한 근원적인 생각을 계속 했던 것 같아요. 어느 날 이제 그거를 이제 책으로 만들고 있는 자신을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보통 글쓰기 책은 이렇게 글쓰기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가, 그 테크닉이라든가 문법, 이제 문장 훈련 이런 거를 주로 다루는데 저는 글쓰기의 존재론이라고 하는 정말 세상에 다시 나오기 어려운 그런 책을 막 쓰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제 지난 몇십 년의 삶이 이 안에 이제 좀 응축되어 있다고 생각이 돼서 좀 저 자신도 굉장히 각별한 느낌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목이 읽고 쓴다는 거, 그 거룩함과 통쾌함인데 특히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글쓰기의 통쾌함이에요. 이 책의 전체 그 맥락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읽는다가 중요한 건 다 아실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제 책을 읽지 않는다, 또 출판 시장이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지만 전자북이나 다른 방식의 이제 책 읽기 이런 것들은 굉장히 확산이 되고 책을 읽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는 건 누구도 부정하질 않아요, 사실. 바빠서 혹은 너무 피곤해서 못 읽는다 그러지 그런 쓸데없는 일을 해 이렇게는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읽는다는 이제 공감대가 확산이 됐어요. 그리고 모든 교육은 책을 읽는 거 아닙니까? 어떤 종류의 학교는 책 읽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쓰지를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중요한 태제로 읽으면 써야 된다. 이제 이거를 이제 환기를 한 거고, 두 번째로 그러면 얼만큼 읽어야 쓰는가? 그래서 또 그 다음에 이럽니다. 아직 좀 더 읽어야 돼요. 아직 충분하지 않아요. 이 얘기도 되게 많이 하세요. 그러면 대체 얼만큼을 읽어야 나는 이제 써도 돼 라고 할까요? 그것도 되게 막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면 50, 60, 70대가 돼도 못 쓸 것 같아요. 왜 아직 부족해, 난 더 읽어야 돼,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완전히 앞뒤를 바꿔서 쓰기 위해 읽어라, 이렇게 이제 이 명제를 바꾸면, 그러면 사람들이 쓴다고 하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겠죠? 그때 읽는 것은 읽기의 질과 어떤 밀도를 또 바꿉니다. 내가 쓰는 존재가 됐을 때는 읽는 것이 두렵지가 않아요. 그런데 읽은 다음에 쓰겠다고 하면 조금 어려우면 읽기 싫고, 또 내 관심사가 아니면 읽기 싫고, 나랑 입장이 다르면 읽기 싫어요. 그러면 나는 평생 내 마음에 들고 내랑 같은 입장이고 내가 쉬운 것만 읽게 되지 않을까요? 그럼 독서 영역도 굉장히 줄어들죠. 그래서 쓰기 위해 읽는다, 이렇게 바꾸면 나는 뭔가를 쓴다는 건 새로운 걸 창조하는 거기 때문에 그때는 개척을 해야 돼요. 내가 어려운 거, 또 내가 나하고 의견이 다른 거, 내가 지금까지 생각하지 못했던 거, 이런 것을 읽으려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쓴다를 먼저 앞에 둬야, 그래야 읽기도 달라진다. 이제 요것도 제가 느끼게 된 거죠. 그러면 한 단계 이제 더 가는 거예요. 인간은 왜 읽고 써야 되지? 그리고 읽고 쓴다는 것은 너무나 보편적 활동인 거예요. 그러니까 재능을 필요로 하지 않는 활동. 노래나 춤은 재능이 있어야 됩니다. 스포츠도 재능이 있어야 돼요. 노력으로 한다. 근데 맞는데 재능을 타고난 다음에 노력을 해야죠.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읽고 쓰는 것은 재능하고 상관없이 존재하면 바로 시작하는 게 읽고 쓰는 거잖아요. 이거를 새삼스럽게 발견하게 됐어요. 왜 저도 이렇게 이게 갑자기 신기하게 이게 떠올랐을까? 또 이거를 추론을 해보니까 제가 이제 중년에 30대 후반에 이제 교수를 포기하고 이제
해야겠다. 예, 뭐 말이 프리랜서지 사실은 이제 중년 백수인 거죠. 그때 평생 너 배운 게 읽고 쓰는 거다. 이제 대학원 박사과정에서 배운 게 그거니까. 그럼 읽고 쓴다. 이거를 저는 이걸 좋아해? 재능이 있어를 물어보질 않고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거, 하고 싶은 것은 이거밖에 없어. 그 고민이 없었어요. 읽고 쓴다. 그런데 이거를 가지고 내가 밥벌이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내 인생을 기획할 수가 있을까? 이거는 답이 없죠. 답이 없었어요. 근데 이렇게 이제 그래서 그 답을 찾은 다음에 활동을 하면 한 발자국도 나갈 수가 없어요. 당장 그만둬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이렇게 생각했죠. 인생을 재미나게 사는데 이 재미난 게 의미가 있으면 되지 않을까. 근데 나는 읽고 쓰는 걸 좋아해. 그러니까 이거는 재미를 만들 수 있어. 근데 이 재미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사랑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식인 공동체라는 걸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일단 저랑 같이 읽고 쓸 사람들을 불러 모았어요. 다행히 이제 그런 중년 백수 엘리트들이 많아서 이제 몇 명이 모였어요. 모여서 같이 읽고 쓰게 되면 되게 재미가 있어요. 혼자 집에서 이게 읽고 쓴다 그러면 생각만 해도 뭔가 이렇게 체할 것 같지 않습니까? 막 고독하고 막 실존적인 막 글쓰기 막 독서 철학 막 이런 거 멋있기는 한데 재미는 하나도 없을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렇게 멋진 지식인은 절대 되고 싶지 않았고 그냥 재미나게 일상을 꾸려가고 싶다. 그러려면 친구가 있어야 돼. 그게 이제 제가 수의연구실에서 지금 가미당까지 오게 된 내력이에요. 제가 읽는 고전으로 쭉 확장을 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이 이제 인생의 길이라는 건 한 3,000년쯤 됐어요. 3,000년이 동일한 어떤 지혜를 가지고 인생의 지도를 밟아갑니다. 인류 전체에 그 현자들이 등장을 하는, 그러니까 서양의 소크라테스, 그 동양의 공자, 노자, 부처 이렇게 등장하는 그 시기로 돌아가고, 그러면 그 이전에는 이런 현자들이 등장하기 이전에는 굉장히 상징적이고 신화적인 지식들로 각 부족별로 전승이 됐었어요. 동양의 대표적인 게 주역 같은 거예요. 인간의 그 존재의 상태로 돌아가 보면 인간은 하늘과 땅 사이의 존재라고 하는 게 등장을 해요. 그래서 이 직립이 되게 중요합니다. 인간만 직립을 하잖아요. 그럼 직립의 의미가 뭐냐면 하늘과 땅 사이의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이 그때 직립한 다음에 뭘 하냐면 관천문 찰지리를 하는 거예요. 저게 뭐냐면 천문을 보고 지리를 탐구한다는 거예요. 그걸 관찰이라고 해요. 우리가 뭘 잘 관찰해봐 이렇게 말하잖아요. 지금 그게 저렇게 거룩한 뜻입니다. 하늘의 무늬를 보고 그 징조를 읽어내는 거예요. 그걸 보고 땅의 변화네, 땅이 어떻게 변하지, 이치를 탐구하면 우리가 쓰는 이 역법이 나옵니다. 우리가 지금 경자년이 됐다. 이 경자년이란 이름이 어디서 나왔겠어요? 천문지리를 관찰해서 나온 거예요. 그렇게 인간이 이름을 부여한 거예요. 그게 없으면 아직도 그냥 내일 해가 뜰까? 이렇게 고민해요. 초기 원시인들 그렇게 했거든요. 내일 꼭 해가 뜨게 해달라고 그 석양이 지는 바닷가에서 기도를 했어요. 내일 해가 뜬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관찰을 했기 때문에 1년이라는 사이클도 나오고 이런 절기도 나오고 양력도 나오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말이 처음에 이제 나오게 된 배경은 하늘과 땅을 관찰해서 이거를 더 많은 사람에게 전달하기 위한 아주 가장 인간적인 메신저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초기 경전 같은 걸 보면 말이 말로 계속 전승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 불경이든 논어든 다 그 스승이 한 말을 제자들이 듣고 누군가
누군가에게 또 전승 이렇게 한 거예요. 성경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그랬는데 이게 이 언어는 한계가 있잖아요. 범위가. 예, 거리와 시대, 시간적으로. 그런데 인간 안에 이런 욕망이 생기죠. 더 멀리 있는 사람에게도 전달하고 싶다. 그다음 내가 죽은 다음에도 계속 이 언어가 남았으면 좋겠다. 그럴 때 이제 뭐가 나옵니까? 문자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문자야말로 우리가 지금 너무 자연스럽게 쓰는 SNS의 시작이죠. 문자가 탄생하는 순간 천문 지리를 관찰한 이 신성한 언어들이 시간 공간을 넘어서 불멸을 얻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가만히 앉아서 몇천 년 전에 그런 인류의 지혜를 그냥 지금 접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이 생각을 하면 소름 끼치지 않습니까? 저는 그 생각할 때마다 그냥 뭔가 착한 일을 해야 돼. 이건 내가 이런 책을 내가 어떻게 가만히 앉아서 누워서 이렇게 널브러져서 읽을 수 있는 이런 은총을 받고도 내가 이렇게 막 살면 안 되는데 이런 자각을 늘 하게 됩니다. 너무나 경이로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왜 문명권이 다 문자로 됐는가? 문자가 SNS로 문명을 전파했기 때문에 그 문자가 갈 수 있는 영역까지 책이 도달할 수 있는 영역까지가 하나의 문명권이고 이거는 정치경제학적 시스템의 공통성도 있지만 그 문명권 안에 사는 사람은 같은 브레인에 같은 지도를 쓰는 거예요. 인생의 지도를.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삶에 대한 이런저런 공식적인 규범은 다 그 문자가 전달된 그 바운더리 안에서 통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은 글로벌해졌으니까 이 모든 문명권을 다 아우를 수 있게 된 거죠. 사실은 문자가 이제 언어 다음에 정말 전 인류를 이렇게 묶어주는 연결해주는 그런 이제 고귀한 역할을 했다면 이 문자를 또 완전히 대중화할 수 있었던 건 책이 탄생. 종이가 발명이 돼야 이게 이제 책이 되잖아요. 그 전에는 죽감 같은 데 쓰고 양피지 이런 그래서 그걸 구할 수조차가 없어요. 이게 이제 나무가 인류에게 준 최고의 선물이거든요. 그러면 저 나무로 종이를 만들어서 책을 이렇게 보편화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보통 사람도 책을 만질 수 있었어요. 그 전에는 인도의 브라만, 중국이나 조선도 사대부 이런 특권층에는 책을 만지지조차를 못합니다. 그 나머지는 뭐냐면 책을 읽은 사람이 말해주는 걸 듣고 오륜을 지켜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그 사대부나 귀족은 남성이잖아요. 여성은 책을 못 읽고 문자를 못 썼으니까 남성들이 하라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신분과 성적 차별 이 모든 걸 타파한 건 책이 있어서예요. 책이 없다면 지금 누군가 읽은 사람한테 가서 또 물어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천문 지리를 관찰했던 그 이제 인생의 지도가 전 인류에게 보편적으로 보급이 됐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요약하면 책은 정말 신이 있다면 신이 인간에게 준 최고의 선물이다. 버지니아 울프가 쓴 글 중에 천국에 가면 어떤 선물을 받나? 책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럼 좀 가기 싫어하더라고요. 그 얘기했더니. 그래서 이제 책을 평소에 읽던 사람은 책을 들고 이렇게 갔더니 그 심판관들이 신 옆에 있는 심판관들이 저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줄 것이 없어. 이미 천국의 선물을 받았잖아.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토록 고귀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제가 놀란 건 우리나라가 한 10년 전부터 대학 밖에 인문학 공간이 대폭 늘어나서 도서관도 너무 많아졌고 그 다음에 지역사회에도 인문학 공간이 옛날에 상상할 수 없을 수준으로 늘어났거든요. 그런데 제가 한 10년을 그런 이제 강연장을 다녀봤는데 계속 듣기만 한다는 거죠. 이제 듣고 이제 읽으시기도 하겠죠. 그런데
여기서 멈추면 그럼 독서 시장은 늘어나질 않아요. 그냥 계속 듣는 거예요. 저자의 얘기를 계속 듣는 거예요. 이건 좀 이상하다. 한 10년이 되면 이제 지역사회에도 그 저자들이 탄생해야 됩니다. 그게 맞지 않나요? 읽으면 써야 되는데 야, 전제가 그냥 읽고 듣고 그냥 이걸로 그냥 인생에 대해서 뭘 생각을 해본다 이건데, 사실 책을 읽으면 저도 똑같은데요. 책을 덮는 순간 90%는 잊어버려요, 사실. 그러니까 책을 많이 읽는다고 해서 내가 그걸 삶의 기회로 쓸 수 있는 게 아닌 거죠. 또 듣는다고 해서 되는 건 더더욱 아닙니다. 듣기만 하면 감동받죠. 하고 그래 이제 다르게 살아야겠어. 그 강연장을 나오는 순간 바로 원래 살던 삶이 그대로 저를 블랙홀로 끌어당깁니다. 바로 그 습관대로 살게 됐어요. 이렇게 되면 읽는 자와 쓰는 자가 계급처럼 장벽에 가로막혀 있게 되고, 읽는 사람은 계속 읽고 듣기만 하고 쓰는 사람은 계속 쓰고 탐구하고 창조하고, 이 장벽이 커지면 앞으로 우리가 AI 시대에 그 AI가 인간을 지배하면 어떡하나 이걸 막 두려워하는데, 그거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생겨요. 다시 그냥 대중은 스스로 창조하는, 삶을 창조하는 기회를 박탈당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쓴다는 것에 강력한 의미 부여를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글을 쓴다 그러면 뭐 저자가 되고 작가가 되고 뭐 그래서 뭐 바로 그냥 뭐 베스트셀러를 쓰시려고 막 하셔요. 그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른 기, 음악, 뭐 재능을 이제 미술, 그다음에 뭐 스포츠 이렇게 재능을 필요로 하는 데는 나중에 내가 스타가 될 거야 이게 가능하지만, 글을 쓰는 거 보편적 활동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일단 알고 쓰는 만큼 내 삶을 내가 다스리고 조절할 수 있어요. 그게 우리 생리가 그래요. 절대 성공했다고 나에게 막 행복이라는 선물을 주질 않아요. 그럼 성공을 못하면 더 그렇겠죠. 네. 그런데 보통 사람은 뭘 그렇게 뜨고 말고 할 그 일이 별로 없죠. 그냥 재미있게 의미있게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재미있고 의미있게 살려면 내 뭔가 마음이 막 카오스로 막 이렇게 혼란스러울 때 거기에 딱 기준을 부여할 수 있어요. 이제 동양학의 개념으로는 차서를 부여한다고 합니다. 차서가 순차, 그러니까 이제 시간적인 순서와 공간적 질서를 합친 말이에요. 시공의 기준을 잡는 거죠. 내가 이 자리에서 뭘 해야 되는지를 바로 아는 거. 그러기 위해서는 뭔가 마음을 계속 다잡고 일상의 패턴을 이렇게 조율하는 게 있어야겠죠. 그거에 가장 좋은 게 읽고 쓰는 것이라는 거죠. 내가 읽은 걸 서로 주고받는 현장이 있어야 되고, 쓴 거를 읽어주는 대상이 있어야 돼요. 일단 같이 읽어주고 그 다음에 독자, 보이지 않는 독자를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의 현장이 있어야죠. 그러면 여기 생각과 말이 결합을 해서 이게 창조가 되려면 손을 써야죠. 그러니까 예전에 북글씨로 쓰든 지금 노트북을 쓰든 모든 건 손으로 해야 돼요. 손이 또 다른 뇌예요. 그래서 이 뇌, 말, 혀죠, 혀. 네. 혀도 운동을 해야 됩니다. 운동. 그리고 손 안에 뇌 신경이 같이 연결돼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노트북을 딱 펴야지 이렇게 생각이 떠올라요. 네, 정말 신기하게. 그러면 갑자기 손에서 뭐가 이렇게 레이저가 나오듯이 손이 막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도대체 생각이 어디 있는가? 이런 이제 질문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세 개를 이렇게 순환시키는, 그럴 때 우리는 몸이 굉장히 생리적으로 활발하고 명랑하고 편안해진다. 그래서 이제 이게 유쾌한 삼중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 존재론적인 차원에서 생명이라는
생이란 무엇인가가 연결돼 있는데, 생명은 에로스적 창조의 산물이에요. 누군가가 사랑해서 그 사랑이 이런 생명을 창조한 거예요. 그럼 생명력이 또 에로스예요. 우리도 에로스야. 근데 이 에로스가 생식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이만 낳는 걸로 쓰는 게 아니라 세상 속으로 나가서 친구를 만나고 뭔가를 알아가고, 그 다음에 또 뭔가를 만들어내고, 이렇게 하는 것도 다 에로스거든요. 그래서 그 에로스적인 이 생명력을 활발하게 움직여야 되는데, 이것이 가장 인간 본성하고 맞는 것, 그것은 사유를 창조하는 거예요. 사유. 그리고 예전에는 여성들이 왜 글쓰기나 아니면 이 지식을 창조하는 데서 소외가 됐냐면, 남성이 그걸 독점하기도 했지만 여성은 아이를 굉장히 많이 낳았어요. 아이 낳는 일이 가임기 때는 거의 대부분 여성의 일이었잖아요. 남성들은 아이를 못 낳기 때문에 사실 뭔가라도 창조해야 되니까 가치를 창조한 거예요. 가치, 삶의 가치. 그렇게 분업이 됐던 것이 이게 남녀 위계로 됐기 때문에 우리가 가부장제나 이제 여성에 대한 억압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여성들이 이렇게 아이를 뭐 낳아야 될 이유도 없고 뭐 낳고 싶지 않다 그러면 안 낳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창조적 에너지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거를 뭔가 대체할 수 있는 게 있어야만, 그래야 이 삶이 소외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남성이든 여성이든 이 갖고 있는 이 원초적인 에로스를 어떤 이 언어를 창조하고 글을 창조하고, 그래서 세상을 연결하는 이런 방향으로 써야만 이 시대적인 어떤 소외, 억압 이런 걸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이분은 이제 우리가 조선 시대를 이끈 세종하고 또 하나의 축이 정조대왕이신데, 이분이 이런 표현을 했어요. 하늘 아래 책을 읽고 이치를 탐구하는 것처럼 아름답고 고귀한 일이 또 있겠는가. 왕인데 왕이 이런 말을 한다. 우리는 왕이 되는 게 목표일 것 같은데, 자기가 생각하기에 가장 거룩하고 고귀한 일은 읽고 쓰는 거야. 그래서 이걸 또 자세히 이렇게 또 나눠 설명했어요. 고전을 통해 진리를 배운다. 그 다음에 문제를 밝힌다는 질문을 던지는 거죠. 질문을 던지면 내가 글을 쓸 수 있어요. 나의 언어가 창조가 됩니다. 이거야말로 이 앞에 세 가지, 이게 우주 사이에 통쾌한 일이다 라고, 그러면서 이 좋은 걸 왜 신하들은 안 하느냐고 이렇게 잔소리를 하셨죠. 그래서 저걸 보면 정조대왕에 대한 존경심과 그 정조시대의 신하들은 참 고달팠겠다, 이런 생각이 동시에 듭니다. 자, 여기 보니까 여러분 잘 들었습니까? 2부도 있네요. 2부는 다음 시간에 한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상당히 좋은 내용이네요. 자, 여러분, 방금 고민숙 씨의 강연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는 다 못하지만 모두 대부분이 참 주옥 같은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부 어떤 말을 드리고 싶냐면, 고민숙 씨 같은 경우에는 장르별로 싫은 것도 읽으라고 하는데, 저는 좀 더 좋은 의도는 알겠지만은 싫은 걸 우리가 처음부터 읽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따라서 제 생각은 그래요.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내용부터 읽다가 보면 이제 좀 필요성을 느끼게 됩니다, 스스로가. 제가 볼 때는. 그러면 그런 책도 한번 읽어볼까? 이제 그때는 약간의 싫더라도 좀 더 자기의 어떤 자기 가치나 자기 가치를 좀 더 향상시키고 좀 더 증가시키기 위해서, 좀 더 개선하기 위해서 아마 그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지 않겠나. 그러다 보면 또 이 장르도 접하게 되고, 또 파생적으로 또 다른 장르도 접하게 되고, 이런 걸 이제 확장하고 반복하다 보면
어느 정도 자기 자신이 상당한 뭐 꼭 완전체는 아니지만은 굉장하게 세상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해낸이 돼가 있는 거죠. 그래서 좀 더 합리적이고 남들보다 좀 더 좋은 표현력을 자연스럽게 가지게 될, 아주 자기가 특별하게 노력을 하지 않았는 것 같는데도 뭐 태능에 있는 우리 국가대표 선수들처럼 죽으라 하고 하는 것이 이렇게 육체적인 소모도 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방금 고민석 선생님의 말대로 어떤 보편적인 생활화 정도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자기가 어느 순간에는 상당한 어떤 행태의 어떤 가치적인 측면에서 창조도 할 수도 있고 또 현명한 가치를 판단할 수도 있고 어떤 그러한 사람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 장르별은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뭐 사실 제가 이건 지금도 잠깐 제 개인적인 이야기지만은 저희들 대학 다닐 때는 말 그대로 시국이 어수선했습니다. 독재 정권 하에서 많은 제 동기들, 그러니까 저하고 동년배들이 분신을 해서, 그것도 모질해서 분신한 상태에서 10층 건물에서 떨어지는 일이 허구한 날 많았어요. 그 외침 하나는 오로지 정의였고, 오로지 민주화에 대한 어떤 그래서 자기 몸을 산화를 시킨 그런 엄청난 혼돈과 불만과 그러한 아주 참혹한 시기 때 저희들이 공부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공부도 공부지만은 또 밖에 나가서 길거리에서도 많은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제 군대도 갔다 오고 어느 정도 차원에서 이제 어떤 생각이 들냐면 우리는 이제 그 당시에 보통 27, 8이면 다 시집 장가를 다 갔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자기 직장이 있어야 됐었고, 또 적당한 가족을 부양하기 위한 어떤 그런 수입이 있어야 됐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 현상으로 대학생의 신분으로서는 이제 자기 전공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를 하는 수밖에 없었는데요. 저는 그 당시만 하더라도 좀 갈팡질팡하는 상태였는데 어느 한 순간에 발상의 전환이라고 할까요? 일단 대학생이고 또 학문을 해야 되는 측면에서 발상의 전환이 온 거예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환경 조건을 만들어야 됐는데, 그 중에 첫 번째로 저한테 다가왔던 것이 도서관이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에서 가급적 좀 시간을 많이 보내게 된 거죠. 그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이제 익숙해지고, 그 도서관에서 보내는 데 대한 어떤 습관이야 된 거죠. 그러니까 보니까 도서관에서는 말 그대로 책 읽는 곳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전공책도 초석도 보고 또 필요한 교양서도 도서관에 책이 많으니까 그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에 이제 전공을 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자연스럽게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래서 대부분의 시간을 이제 도서관에서 보내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 개인적인 이야기지만 학생 때는 가능하다면 뭐 술집에 있는 친구들도 많았었고, 뭐 여러 행태도 시간을 보내야 되는 학생들도 친구들도 많았었는데, 도서관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 가장 학생의 신분으로서 봤을 때 가장 현명한 생각이 아닌가. 그러니까 도서관에서 자기의 일상생활을 시작하고 끝을 맺고, 그 중간에 쌓이 나서 뭐 카페 가든가 아니면 당구장에 가든가 가서 뭐 잠시 머리도 식히고 올 수도 있죠. 그마저도 이제 저는 싫었었어요. 그래서 아예 도서관 아침에 가면은 도서관하고 식당하고 연결이 돼 있었기 때문에
바로 이제 도식당으로 가서 밥 먹고 뭐 아무튼 거의 아침 뭐 8시 9시에 학교를 오게 되면 보통 밤 11시까지는 주로 도서관에서 제 생활을 1년 12달 그렇게 보내게 된 거죠. 그러니까 뭐 제가 특별하게 나는 발전해야 돼, 나는 성공해야 돼, 뭐 이게 아니었고, 그냥 단순하게 내가 학생이니까 그냥 도서관에서 보내는 게 가장 좋지 않겠어? 다른 데서 또 뭐 집안 형편도 별로 안 좋은데 어디 가서 술 마시고 뭐 어디 당구나 치고 내기 당겨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런 상황이니까 도서관에서 뭐 내 시간을 보내는 것이 가장 현명할 것 같다라는 심플한 생각, 아주 간단한 생각으로 시작된 게 나중에 졸업할 때쯤에 내를 내가 뒤를 보니까 뭐 장학금도 거의 다 받았고 뭐 그리고 좋은 직장도 가게 되었었고 뭐 여러 가지 좋은 일이 막 벌어지더라고요. 뭐 특별하게 내 노력했다고 생각하진 않았는데 그냥 도서관에서 전공에 대해서 또 나름대로 교양에 대해서 책을 좀 읽어본 거 그거밖에 없었는데 뭐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여러분들이 혹시나 해서 참고하라는 의미로 말씀을 드린 거니까 한번 잘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은 논리적 말하기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이야기했다시피 발표와 토론에 대해서 할 건데요. 일단은 제가 이런 논리적이라는 말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봅시다. 아까 우리 그 고민숙 선생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이 말하기 하는 것도 있고 이제 글쓰기가 있는데 이 표현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 일자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 표현은 있잖아요. 원래 우리가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전 세계에 수많은 언어들이 있고, 그죠? 수많은 인종들이 있다. 그죠?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이 모든 인간들은 자기를 표현하기 위해서 생활하는지도 몰라요. 아주 궁극적으로 역사를 인간의 그 최초의 기원으로 가자면 요즘 모든 학자들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인간의 모든 철학과 문명은 그 문명의 완성은 글쓰기에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걸 방금 고미숙 선생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왜냐면 그 선생님도 이야기했지만은 아주 오래전 이 자연 속에서 원시인들이라죠. 구석기의 사람들 전에는 막 천둥만 하나만 쳐도 막 무서워서 동굴로 찾아 들어가고 그냥 비 맞고 그냥 뭐 그렇게 살았지 않았겠어요. 그죠? 그런 어떤 자연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이분들이 쉴 때는 뭐 노는 방법도 제가 볼 때는 몰랐을 것 같고 아주 원시적인 상태이기 때문에 하늘을 보고 아마 많은 생각을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 생각을 누군가에게 전달을 해야 되겠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백화 같은 게 많이 생기졌어요. 아주 수많은 년 전에 그런 식으로 그림으로 표현을 하다가 이제 그런 신화도 만들고 천문의 별자리도 만들고 이런 걸 이제 기록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글쓰기 같은 것이 그림에서 더 필요한 이제 언어들이 필요하게 돼서 언어뿐만 아니라 이제 그 글자가 필요했을 것이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게 좀 더 발전을 해서 종교도 만들어지고 종교는 막연하게 믿고 있다가 무서움을 두고 공포에 떨고 희망을 바라고 이러다가 그것이 이제 글자되다 보니까 이제 종교적인 어떤 언어도 되고 글자도 되니까 이제 종교화 된 거죠. 종교 같은 것이 만들어졌고 이게 좀 더 발전을 해서 이제 파생적으로 이제 철학이 만들어지고 또 철학에서 거의 거기서 밑받침이 된 것이 철학과 문학이 만들어지면서 이제 그 책 근래에 들어오면서 그러한 과학이 이 세상에 대두된 지는 그래서 한 100년 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이러한 어떤 과정에 있어서 문명의 완성을 위해서 지금 해나가는 과정에 이 글로 표현하는
이 방식은 매우 중요해졌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여러분들도 다양하게 박식하게 좀 알고 있어야 된다. 다양한 장르를 많이 접해야 된다. 이게 아마 고민석 선생님의 강연의 내용인 것 같는데요. 아무튼요, 우리가 이런 글쓰기를 하기 전에 논리적으로도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런 논리적인 것을 하는 동력어는 뭔가? 동력어는요, 어떤 동력을 받아서 내가 논리적으로 생각을 할 수 있을까는요, 물론 다양한 다자의 어떤 다독의 그런 힘도 있겠지만, 그 다독을 하기 위한 어떤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능동적이고 좀 더 창의적인 생각을 또는 그 행동을 해야 됩니다. 이게 제가 살아오면서 가장 일생에서 중요했던 것이 가장 창의적인 행동이 별거 아니에요. 그냥 도서관에서 지내는 것이 당구장에서 지내는 것보다 더 낫네라는 그 간단한 경우 하나를 그게 아주 결과적으로는 매우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행위가 되어버렸던 거예요. 그리고요, 이러한 어떤 능동적인 창의적인 것이 순서가 바뀔 수는 있으나,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 상당히 좀 우리가 그런 게 있잖아요. 저 자식 좀 뭘 좀 잘 아는 척 하네. 뭐 이런 거. 아는 게 왜 저리 많지. 뭐 이런 말을 해보면, 어떤 그런 어떤 최고의 어떤 양질이라고 할까? 그러한 대화를 할 수도 있고 토론도 할 수도 있고 또 글쓰기 즉 작문도 가능해서 나중에 자기만의 책도 만들 수가 있는 어떤 그런 것이 이러한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어떤 그런 행위, 그런 생각, 발상의 전환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뭐 그게 하루아침에 되면 더 좋겠지만 이제 하루아침에 된다는 것을 우리가 흔히 말하면 하루아침에 깨우쳤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뭐 그러니까 그러면 얼마나 좋겠지만 좀 특이한 경우 있고요. 없는 법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런 특이한 경우가 얼마나 될 수도 있고요. 하루아침에 내가 완전히 새로운 어떤 사람으로 분신을 한 이렇게 트랜스폼이 된다든지 또는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 평상시에 연습이 좀 필요해요. 그러니까 좀 습관화할 수 있도록 글쓰기가 또는 말을 좀 이렇게 잘할 수 있는 거는 그 친구들과 저는 여러분들에게 좀 추천하고 싶은 것이 독서회라든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시 뭐 예를 들어 윤동주 시인의 뭐 좋아하는 사람들 모임이라든지 뭐 그런 데 가서 좀 저는 그런 걸 좀 추구하는데 워낙 시간이 안 돼서 참 죄송합니다만은 변명 같지만 그렇습니다. 제가 일 자체가. 그런데 은퇴를 하면은 가장 먼저 해야 될 거 저는 생각하는 게 첫 번째 독서회 같은 데 가서 좀 이런 부분에 교양적인 측면에서 좀 더 같은 사람들과 만나고 싶고요. 또 하나는 이제 뭐 굳이 이야기를 하자면 배드민턴 동호회 가서 좀 운동도 하고 싶어요. 그런데 아무튼 이 두 가지 제가 희망사항이 있는데 그래서 평소 때 여러분들 친구들 간에도 이렇게 좀 토론하는 어떤 꼭 독서회 같은 데 갈 시간이 여러분들은 제가 볼 때는 있을 수 있다고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음만 정확하게 먹으면. 아무튼요 이런 토론 습관을 가지고 공부를 하더라도 뭐 다른 전공을 한다거나 뭐 이래 하더라도 자꾸 뭘 일단 문제 어떤 누구에게 그냥 주입식으로 자꾸 받아들여서 그냥 받아들여서 깨우치려 하지 말고 자기 스스로 읽고 쓰고 이러면서 꼭 하는 어떤 습관, 학습 습관을 가지면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좀 더 논리적인 인간 행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친구들 간에도 대화를 할 때 좀 토론식으로 여러 가지 관점에서 서로 판단도 해보고 너무 희닥거리지 말고 뭐 보통 앉으면 친구들 야 뭐 세상 바쁜 세상 힘든 세상에 재밌는 이야기나 하자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는 또 각각의 개인의 어떤 발전 자기 자신만의 발전을 위해서는 서로 간에 또 발전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럴 때는 좀 더 어떤 주제를 가지고 토론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습관도 한번 가져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때까지 배웠던 어떤 주입식 교육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그런 것은 여러분들의 어떤 능동적인 생각 또는 행위 또는 창의성에 아주 안 좋은 어떤 현상이었고 사회적 어떤 환경이었는데 이제는 하나씩 자기 주도적인 어떤 그런 삶을 이런 글쓰기나 말하기를 통해서 습관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요 여러분 오늘은 이 강의 12강인지 내가 잘 모르겠는데 이 12강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강의는 고민숙 선생님의 그 2부 그거를 보고 이 나머지 이 발표와 토론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좀 구체적으로 이제 좀 훑어보는 그런 방식. 그 책 여기 교재에 있는 대로 뭐 어떤 식으로 일단 말하기를 준비해야 되느냐, 어떻게 발표를 하느냐, 이 발표하는 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공부를 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시간은 또 토론을 어떻게 잘하느냐 그런 거에 대해서 또 한번 같이 공부를 하는 식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주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